학생들의 글을 첨삭하다 보면 글의 내용보다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바로 원고지 표기법입니다. 물론 원고지 표기법만으로 이 학생이 논술 고수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원고지 표기법만 봐도 이 학생이 논술 하수인지는 바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최강논술 이모의 프로입니다. 사실 원고지 표기법 전체를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원고지 표기법 자체는 양이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쓸 데도 없거든요. 저도 논술 강사지만 이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인문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 크게 5가지 종류의 원고지 표기법을 설명드릴게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시험 보는 데는 요것만 충분해요. 자, 첫째는 바로 문단부호입니다. 보시죠. 지금 제가 쓴 게 단락이 2개예요. 한 단락, 2단락.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이 시작할 때 한 칸 띄는 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시작할 때도 한 칸 띄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 단락이 시작할 때 앞에 한 칸에 띄워줘요. V표를 하라는 말은 아닌 거고 제가 이제 띄라고 표시한 겁니다. 다만 언제 헷갈리는 거냐? 첫 줄 끝에 보세요. 기술의 적용 방법은 맹목적이고 쓰면 원래 방법은 다음에 맹목적이고 사이에다 띄어쓰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줄이 바뀌었네? 그러면은 줄이 바뀌면 띄어쓰기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그래서 여기를 두 번째 칸 앞에 띄지 않고 바로 맹목적 바로 앞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 원래는 띄어쓰기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밖에다가. 밖에 표시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논술에서는 원고지 밖에 표시된 것은 교수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빼버리는 겁니다. 안녕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칸만 띄면 장점이 뭐냐면요, 앞에 한 칸이 띄어진 데서 바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한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문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눈에 확연하게 깨끗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장 부호입니다. 마침표, 쉼표, 이거면 충분해요. 보시죠. 이렇게 논술은 지루해. 그 다음에 마침표를 찍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마침표 찍은 다음에 그 뒷칸을 한 칸에 띄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건데 안 띄는 거예요. 바로 그냥 마침표 쓰고 바로 뒤에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왜 띄는 거냐? 워드 칠 때 마침표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스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 칸에 띄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원래 스페이스를 왜 띄는 거냐면요, 마침표는 가운데 안 찍잖아요. 마침표는 왼쪽 아래에 구석에 찍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찍어도 이 공간이 남아요. 오른쪽이. 이 남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띄지 않고 바로 그걸 가는 거예요. 쉼표 똑같습니다. 쉼표도 논술은 지루한데 그러면 쉼표가 있어요. 쉼표도 가운데 안 찍고 왼쪽에 몰아쓰기 때문에 쉼표가 왼쪽에 몰리고 그 가운데랑 오른쪽에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워드 칠 때 스페이스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가 이미 구현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는 띄지 않고 바로 영어는 바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 줄이 바뀌어요. 학원에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배가 아프더라고. 그럼 끝나면은 마침표를 이게 워드 쳐도요, 이게 바깥에 찍게 돼 있어요. 이게 바깥에 찍게 돼 있는 건데 논술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원고지 밖에 찍혀 있는 거는 교수에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원칙이냐면은 요거를 밖에 찍어도 돼요. 원래 찍어도 되는 거고, 고가 끝났으면은 애들이 간혹 이 뒤에다가 여기다 점 찍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는 거고, 이 밖에 찍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 같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 건데 아프더라고,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콩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찍어도 되고 안에 찍어도 되는 건데 논술은 안에 찍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쓰기랑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찍지 말고 그 뒤에 찍지 말고 한 칸 안에다가 뭐뭐 이 다 하고 점 마침표를 갖다가 한 칸 안에 단어 하나랑 마침표를 함께 찍는 겁니다. 이거는 쉼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물음표, 느낌표, 이런 애들은 뒤에를 한 칸 띄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는 그런 말 하죠. 왜냐면 가운데서 떡하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쓰면은 띄고 쓰면 띄는 건데, 막간을 이용해 말씀드리자면 논술에서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쓸 일이 없어요. 가끔 글에 보면은 세계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세계화의 원인은 이렇게 지가 묻고 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여러분 답이 뭘까요? 뭐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묻고 답하는 거, 문답법, 그다음에 의문법, 그다음에 감탄하는 거, 느낌표 쓰기에서 뭐 처참하도다, 이렇게 뭐 영탄법, 이런 거는 아예 쓰지 말라고 학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대 같은 경우는 채점 기준에서 뭐 이렇게 뭐 물음표나 느낌표 같은 거를 쓰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는 있지만은 뭐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셋째는 괄호 쓰기입니다. 일반 글에서는 괄호를 쓸 일이 많지 않지만 논술은 재심은 기호 때문에 괄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괄호는 원래 모든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꺽쇠 가리지 않고 한 칸에 하나씩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라고 쓰려면은 세 칸이 필요해요. 재심은 가를 이렇게 쓰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쓰는 학교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뭐 소괄호를 쓸지 꺽쇠를 쓸지는 원래 재심문에 있는 거 똑같이 베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넘어가면은 이렇게 원래 원칙은 뭐냐면요. 이 괄호의 시작과 끝과 가운데 있는 글자는 한 줄에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워드를 쳐보면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괄호 이게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다만 논술은 밖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뭐 종이원고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꺽쇠를 넘기는 게 훨씬 보기 편해요. 그리고 쓰다 보면 이게 가끔 애들이 한 칸에 쓰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워낙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한 칸에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 가라고 쓰게 되는 건데 이러면은 일단 원고지 표기법에 안 맞기도 하지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는 보이는 건데 나, 다, 라, 마가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갈겨 쓰면 그래가지고 인식도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깝다 그러면은 뭐 재심은 갈기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요거 재심은 날려버리고 가라고 적으면 세 칸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지문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도 있죠. 재심은 가, 재심은 나, 재심은 다 이러면 너무 공간 많이 먹으니까 이게 아까우면은 심지어 성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더라고. 학교에서도 그냥 재심은 가, 컴마, 나, 컴마 다 써버려. 이러면은 공간에 조금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 제가 답을 보다 보면 애들이 괄호를 갖다가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우선적으로 재심은 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도 재심은 가라고 그 출처를 안 적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꼭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심은 가를 쓸 때도 괄호 없이 글씨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전달이 되게 안 됩니다. 반드시 괄호를 표기해 줘야지만 얘가 이 부분에서 재심문이 바뀌고 재심문이 등장하는구나가 시각적으로 깨끗하게 확 들어와요. 꼭 괄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숫자와 알파벳 쓰기입니다. 숫자 쓰기의 원칙을 한 칸에 2개 쓰는 겁니다. 물론 하나면 하나 쓰면 돼요. 그리고 2개를 한 칸에 쓰는 거죠. 3개면은 쓰기 나름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왼쪽 정렬 125로 쓰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 정렬 125가 있어요.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 건데 저는 오른쪽 정렬 훨씬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소수점은 숫자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점 2개 14 2개 가는 거예요. 영어는 쉬워요. 영어는 한 칸에 대문자 하나 소문자 2개입니다. 윤세이, 코리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숫자와 알파벳 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교정보호입니다. 몇 개 안 돼요. 정리해 볼게요. 띄어쓰기라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술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다. 여기 띄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쉬워요. 이거겠죠. 이거는 띄어쓰기구나 인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띄어쓰기가 아니고 붙이는 경우. 글짓기가 띄어쓰는 게 아니고 붙여 쓰는 거라면은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붙이라는 뜻이구나 인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빼버리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좀 짧은 것들은 그냥 뭐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게 빼버려도 돼요. 아니면 그냥 2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문장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은 정말로 그냥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한 줄, 2줄인데 생각보다 잘했네. 그러니까 2줄을 긋다 보면 이렇게 삐뚤빼뚤 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긋고 싶으면은 시험 볼 때 짧은 잘 하나 가져가면은 2줄을 예쁘게 긋는 게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뭐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는지는 학교마다 룰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딴 걸로 교체하고 싶어요. 그래서 논술은 내신을 전열을 갖다가 거의를 바꾸고 싶으면 기본은 빼버려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거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렇게 디귿자 같은 거 이렇게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다가 거의라고 적어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쓰려면 이게 줄과 줄 사이에 공간이 많아야지만 글자를 추가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좁아요. 근데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시험장 가면 이거보다 더 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쭉 긋거나 아니면 디귿자 같은 거 눕힌 다음에 위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고 신경 쓸 게 이게 만약에 이게 지우잖아요. 이렇게 지웠어요. 네 자리 지웠죠. 네 자리 지웠으면은 위에 네 자 쓰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막 쓰면 되는 그냥 뭐 하나 둘 셋 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네 자 지우고 일곱 자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너무 뒤로 갔잖아요.
주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다가 이제 뭐 가운데 쓰고서 뭐 화이트를 지워버렸다거나 그러면은 앞으로 당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좀 삐뚤빼뚤하긴 한데 이게 손잡이라고 봐. 손잡이 두 개를 쭉 당긴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 애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요거 손잡이를 그려놓으면은 쭉 당겨가지고 왼쪽으로 세 칸을 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요 표시는 꼭 쓸 때가 가끔 생겨요. 그리고 밀고 싶다, 당기는 거 밀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두 칸이면은 두 칸 밀기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손잡이만 있으면 되는 건데 미는 거는 쓸 일이 없어요. 별로. 반면에 중간에 비워버리면 당기는 거는 가끔 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요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요, 논술은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야 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잖아요. 논술은 경쟁률은 높고 실질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러면은 실질을 집어넣고 싶어요. 짧은 단어를 넣고 싶으면 그냥 V자면 충분해요. 여기다가 실질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엄청 짧게 잘 그려야겠죠. 작은 거는 그냥 V자로 집어넣고 좀 길게 쓰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낮은 전형 사이에다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은 아시겠죠? 여기다가 쫑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내용에 삽입된다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정보호 중에서 문단을 좀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게 한 문단인데 이 문단이 1문단, 2문단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첫 문장이 끝난 다음에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를 띄고 싶다 그러면은 문단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단의 기점으로, 이 표시 기점으로 앞에와 뒤가 엔터 쳐가지고 단락이 쪼개진다는 느낌인 거고, 반면에 띈 거 붙이고 싶으면 되게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게 다예요. 마지막 하나, 애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기껏 글을 썼는데 뭔가가 빠진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낑겨 놓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쯤에다가 못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은 밑에다가 막 적어요. 막 블라블라블라 적은 다음에 얘네를 갖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쏙 집어넣는 교정 부호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혹시나 이 놀라운 교정 부호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제게 좀 답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옮기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보는 거다 보니까는 누면은 이해는 하겠지만 원래 교정 부호를 따르는 건 아니다. 기호를 예쁘게 짜서 처음부터 왕창 틀리지 않게 하는 것밖에는 사실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뿌겨 누는 거를 여기다 뿌겨 놓으면은 그래도 교수가 보고서 이런 거구나 이해하게 되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 밖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밖에다가 V표를 한다거나 밖에 점을 찍는다거나 밖에 가로 친다거나 혹은 밖에다가 막 적어요. 정말 빼먹은 것들 막 적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요렇게 집어 넣어봤자 전달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게 원고지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좀 예쁘게 그려볼까? 자, 이게 원고지가 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문제 4번 이렇게 있으면은 원고지 칸이 박스가 쳐 있거든요. 이 박스 밖에다가 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표기한다 하더라도 교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예전에는 원고지를 전체를 갖다가 복사해서 막 주고 막 스캔 뜨고 그랬잖아요.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전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4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 복사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요 박스 안에만 스캔을 떠서 교수에게 이미지 파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다가 뭔 짓을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밖에 적는 게 아니고 뭔가 적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은 원고지는 항상 테두리 박스가 있거든요. 박스 안에다가 적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은 박스 밖은 위험한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인문논술에서 사용되는 원고지 표기법 크게 5가지 파트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요것만 알면은 시험장에서 답안 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잘 작성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논술의 이모의 프로였습니다.